중학교에서 무작위로 선별한 1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난독증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설문을 이용한 1차 테스트를 통해 정상 학생과 단순히 시각이나 청각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난독증이 의심되는 학생들을 출연했는데요. 그 결과 12명의 학생들에게 난독증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학생들 중 확실하게 난독증이 있는 학생을 찾기 위해 좀 더 세밀한 내용의 테스트와 전문가 인터뷰가 병행되었는데요. 그 결과 3명의 학생에게 난독증이 있었고 그중 한 학생은 책을 볼 때 글자 왜곡이 심해 두통을 느끼는 등 난독증 증상이 심각한 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난독증 증상이 가장 심한 이 학생의 읽기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측정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 난독증이 있는 학생의 읽기 능력을 수치로 나타내고 이 나이대 정상 아이들의 읽기 능력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그 결과 정상적인 학생들의 경우 읽기 능력 수치가 최소 195에서 최대 214 사이인데 반해 이 학생의 읽기 능력 수치는 불과 84밖에 되지 않아 최소 수치의 반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많이 차이나네요. 많이 차이나네요. 하지만 난독증을 치료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학생의 동의를 구해 난독증 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학생에게 쉬운 내용의 소설책을 소리내 읽어보도록 했습니다. 이가 녀석을 쫓아나가려 했지만 보라 누나와 내가 만류하는 바람에 씩씩거리며 다른 테이블에 눌러 앉았다. 내일이면 아마 패거리를 데리고 와 발음이 어눌하고 중간중간 쉬운 단어인데도 더듬거리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난독증을 치료하는 기구를 착용하고 책을 읽어보게 했습니다. 대학생 형이 훈이를 말리며 말했다. 만약 형과 보라 누나 내가 말리지만 않았어도 훈이는 끝까지 그 녀석을 쫓아가 가만두지 않았을 게 틀림없다. 보라 누나가 훈이를 방으로 데려다 주라고. 렌즈 낀 거랑요 안 낀 거랑 차이가 확실히 났어요. 뭐죠? 안 낀 거는 눈이 막 희미해지면서 멀리 퍼졌는데 렌즈 낀 거는 확실하게 보이면서 편했어요, 눈이. 저 렌즈. 이렇듯 난독증이 의심이 된다면 이로 인해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조기에 치료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지능검사, 주의력 검사 등을 받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특수한 난독증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 청지각 훈련을 꾸준하게 받으면 2, 3개월만으로도 증상이 충분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취재 도중 알게 된 여학생의 경우 평소 성적이 중하위권에 불과했던 것이 난독증 치료 후 3개월 만에 전교 등수가 100등 정도 올라 처음으로 상위권에 진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이들 스스로도 자신이 난독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성장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주변에서도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을 과잉 행동장애나 단순히 행동이 산만하고 집중력이 약한 문제아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ADHD 아동의 경우 충동적 행동이나 산만한 문제 행동이 7살 이전에 나타나고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이 같은 증상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반면 난독증은 반대로 학교 수업을 받는 7살 이후에 산만한 행동이나 주의력이 약한 모습이 나타나며 어떤 때는 강한 집중력을 보이다가도 주로 글을 읽거나 쓸 때는 집중을 잘 하지 못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혹시 내 아이가 난독증이 아닐까 궁금한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요. 이것을 알아보려면 일단 아이가 우뇌형인지 좌뇌형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펜을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설문을 잘 보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입니다. 아이가 한 가지 일을 다 끝내고 다음 일을 하는 편이라면 1번,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면 2번을 체크하십시오. 두 번째 항목, 이야기를 들은 순서대로 잘 기억하는 편이면 1번, 순서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전체 상황이나 주제를 잘 파악하면 2번, 세 번째,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된 상황에서 차분하게 공부하는 걸 좋아하면 1번, 공부를 할 때 움직임이 많은 편이라면 2번. 네 번째, 공부를 할 때는 시간 계획을 짜서 그에 맞게 하는 걸 좋아한다면 1번. 기분이 날 때 한꺼번에 하는 것이 공부가 잘 된다면 2번.
마지막으로 5번째, 어떤 사건을 기억할 때 이름이나 단어를 들었을 때 잘 기억해내는 편이면 1번, 그림이나 사진을 봤을 때 기억을 더 잘 떠올린다면 2번, 이 중 1번이 4개 이상이면 좌뇌형, 2번이 4개 이상일 경우에는 우뇌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굴굴하네요. 굴굴하는데? 다음은 왼쪽과 오른쪽 중 신체의 어느 부분을 주로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때 우뇌형일 경우에는 뇌와 반대쪽인 왼쪽 눈, 귀, 손, 발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정상이며 좌뇌형은 반대로 오른쪽 눈과 귀, 손과 발을 사용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먼저 글자를 쓰거나 세밀한 작업을 할 때 더 편한 손이 어느 쪽인지 체크하십시오. 두 번째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을 때 먼저 내딛는 발이나 바지를 입을 때 나중에 바지 속으로 넣는 쪽이 주로 쓰는 쪽입니다. 어느 쪽인가요? 다음은 부모님이 테이블 아래에서 손으로 톡톡 소리를 내면서 아이에게 귀를 대 들어보라고 했을 때 먼저 갖다 대는 귀가 어느 쪽인지 확인합니다. 이상한데? 마지막으로 주로 쓰는 눈을 찾아야 하는데요. 자, 엄지와 검지로 원을 만들어 어느 일정한 목표점을 향합니다. 그리고 눈을 한쪽씩 감아 원 안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그중 양쪽 눈을 모두 뜨고 보았을 때 일치하는 눈이 어느 쪽인지 체크하십시오. 오, 신기해. 그런데 이때 우뇌형인 아이가 우뇌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는 왼쪽이 아니라 눈, 귀, 손, 발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오른쪽을 주로 사용하며 글을 읽을 때 주의가 산만한 행동을 보인다면 난독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좌뇌형의 경우는 난독증이 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만약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눈과 왼쪽 귀를 주로 사용하며 학습 장애를 보인다면 난독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방송을 위해 테스트 방법을 최소화한 것인데요. 병원이나 전문기관을 통해 정확하게 난독증을 진단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당대 최고의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발명왕 에디슨, 천재 수학자 아인슈타인을 비롯해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배우 성룡과 톰 크루즈 모두 심각한 난독증이 있었다는 사실. 예상외로 흔한 난독증, 더 빨리 발견하고 남과 다른 자신의 재능을 살린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문제도 있지만 또 뭐 나름대로 장점이 또 난독증이 있다고 들었는데. 오,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난독증 자체를 어떤 질병으로 보기보다 하나의 어떤 풍선 효과를 보시면 돼요. 이 두뇌가 언어적인 취약성이 있으면 다른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 이 난독증 있는 사람들이 되게 우청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이고 직관력이 높고 또 사물을 볼 때 전체 통찰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히려 난독증은 잘 극복만 하면은 성공을 하기 위한 하늘이 준 선물이다. 세상엔 수많은 죽음이 있다. 슬픈 죽음, 안타까운 죽음, 전 세계를 경악케 하는 죽음,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죽음이 있으니 바보 같은 행동 혹은 바보 같은 선택을 통해 스스로 죽음에 이른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다윈상이 존재하듯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최소한의 안전 개념, 안전 수칙을 완전히 무시한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될 바보 같은 행동으로 죽음에 이르는 이들이 있으니 황당실화 위기의 사람들. 첫 번째 이야기는 미국에서